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그리고 충청권 4개 시도와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있는 김태흠 충남지사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권 광역단체장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어 당론 배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6박 8일간의 유럽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김태흠 충남지사. 도정 복귀 후 첫 기자회견에서 최근 이슈로 떠오른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서울 메가시티보다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이라며 수도권 편중을 지방에 분산시킬 수 있도록 부울경과 대구 경북,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청사진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방 메가시티가 저는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지방 메가시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소위 수도권과 또 지방 간에 개선을 점은 또 개선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그런 추진은 모르지만은 저는 지방 메가시티가 저는 우선이다. 정치적 쇼라고 비판한 유정복 인천시장.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어 여권 광역단체장 중엔 3번째입니다. 충남과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추진 중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연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선거용 변종 게리맨더링입니다.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또 실천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야당이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진다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라고 각을 세웠습니다. 내년 총선 최대 이슈로 급부상한 김포시 서울 편입. 지역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른바 서울 메가시티로 인해 균형 발전 정책이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인 세종시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와 주목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행복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를 토대로 올해 안에 설계에 들어가고 2025년 초 착공, 2027년 상반기 중 준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끝났어야 할 건립방안 기획 연구 용역이 11월을 넘긴 지금도 관계기관 간 협의라 모호한 이유로 중지되면서 다음 스텝이 꼬인 상태입니다. 이 문제가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세종갑 홍성국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용역이 중지돼 있는 이유를 물으며 조속히 연구 용역을 마치고 설계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왜 용역이 왜 갑자기 멈춘 겁니까? 하기 싫은 건가요? 예산은 반영돼 있죠. 예산이 반영돼 있으니까 절차에 따라서 아니 그 5월부터 지금 11월이잖아요. 6개월간 멈추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거는 뭐 거기까지는 저도 모르세요? 예. 또 국회 세종의사당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총사업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해줘야 될 시점인데 여기서 시간을 끌게 되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지연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서실장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전하겠습니다. 전화하겠다. 좀 더 열심히 좀 나서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서울 메가시티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할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에 정부가 어떤 의지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 시민체육공원 민간개발사업 구상안을 놓고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사업 취지에 공감한다며 지지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모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천안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최근 박상돈 시장이 발표한 천안시민체육공원 민간개발 사업에 대한 지지 선언입니다. 체육공원 부지 매각을 통해 거둬들이는 1조 원의 세액 수입은 시민 불편을 해결하고 천안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박상돈 시장이 언급한 불당동 체육공원 부지 개발 구상에 대해서 차별 없고 공정한 도시, 모두가 혜택을 누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시장의 의지와 취지에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다만 환매권 등 법정 요건이 충족되고 시민들의 여론 수렴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경우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언론과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수익금 1조 원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들조차 세부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집행부나 시장님한테 구체적인 계획을 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시장님의 그 순수성만 믿고 뭐 49층짜리 오피스텔을 거의 제안을 한다는 그런 정도만 들었고. 앞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구시대적 밀실 거래이자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짙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처럼 시민체육공원 민간개발 구상안이 여야 정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는 향후 의견 수렴 절차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시민들의 어려운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내년도 아산페이 발행액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비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11호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는 아산페이. 모바일 회원수만 지난 9월 말 기준 16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만 5천여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가맹점 역시 13,000여 곳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월 평균 판매액은 217억 원으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하면서 축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아산시가 내년도 아산페이를 올해와 비슷한 약 2,5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당 월 구매액은 30만 원으로 하되 명절과 연말에는 구매 한도를 일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소진액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결정으로 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은 올해보다 49억 원 증가한 273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서민 경제도 어렵고 고금 및 고물가의 영세소상공인도 어렵고 하니까 저희는 현 상황을 좀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는 우선 할인율도 10%를 유지할 예정이지만 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 내년 추경 예산 확보가 충분하게 되지 않을 경우 할인율 축소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 도고면 일원이 곤충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곤충산업시설의 경우 악취 배출 시설로 지정이 돼 있지 않다 보니 법적 조치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아산시가 곤충산업시설을 악취 배출 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충남시장 군수협의회에서도 공동 건의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도구면의 한 곤충산업시설. 애벌레 20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버섯 배지와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한 사료를 비닐하우스에 보관하다 보니 악취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냄새가 막 나지. 이 마을에 몇 개 마을 있어. 시장 좀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래. 면이 치고 가서. 아산시가 악취 시료를 채집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허용 기준치를 6배나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곤충산업시설의 경우 악취 배출 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법적 처분 근거가 없어
계도 이외에는 행정 조치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아산시에서 곤충산업시설로 허가받은 사업장 50곳 중 도고면에만 절반 가까이인 23곳이 밀집해 있는 상황.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목소리가 커지면서 박경기 아산시장은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곤충산업시설을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주변 마을에 악취민으로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악취가 발생을 해도 단속할 근거가 좀 없는 게 문제입니다. 최근 친환경 사업으로 주목받았던 곤충산업시설. 이면에 발생하는 악취로 민원이 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각종 첨단 기술이 접목된 도시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스마트 도시라고 부르죠. 이 스마트 도시를 건설하고자 할 때는 사업 시행 전에 스마트 도시 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세종시와 행복청이 손을 맞잡았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세종시 신도시는 도시건설 업무는 행복청이, 관리 업무는 세종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스마트 도시 시설의 하나인 CCTV의 경우 행복청이 도시 설계 단계에서 계획된 대로 설치하면 세종시가 이를 이관받아 관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설치와 관리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종종 혼선이 발생하고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스마트 도시 계획과 관련해서 두 기관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세종시와 행복청이 함께 추진하는 스마트 도시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 두 기관은 이를 통해 세종시 맞춤형 특화 전략과 미래 첨단 기술이 융합된 지능형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 도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은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세종형 미래 도시로의 밑거름을 완성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2029년까지 스마트 도시를 건설, 스마트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그동안 선제적으로 도입한 스마트 기반 시설과 스마트 서비스 등을 통해 세계 최초로 스마트시티 국제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최근엔 선도 단계에 해당하는 레벨 4 갱신 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스마트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굳혀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온천동 일대 시민로 일부 구간이 30년 넘도록 2차로에 머물고 있는데요. 교통체증과 도시 발전을 위해 4차로로 확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가 오는 2026년까지 준공하겠다고 목표를 밝혔지만 3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문제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1993년 4차로로 계획된 온천동 일대 시민로. 총 길이 1743m 중 1180m 구간은 4차로로 확장이 완료됐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나머지 563m 노선은 아직까지도 2차로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목 현상으로 시내 지역의 교통체증이 심해지는 것은 물론 도시 발전에도 저해가 되고 있는 상황. 이에 온양대로 3-1호의 신속한 확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아산시가 지난 2020년 실시 설계를 추진한 결과 잠정 총 사업비는 340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규모 예산 투입이 어려운 시는 2개 구간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우선 지난해부터 1구간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나머지 예산은 연차적으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전체 563m 구간 중 1구간인 74m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6월에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나머지 2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한 토지, 영업 보상을 착수해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초 내년도 본 예산에 1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지만
30억 원만 편성되는 등 추후 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 확보 예산이 달라질 가능성이 커 계획대로 목표 시점에 도로 확장 공사가 완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크리에이터 분들이라면 관심 가질 만한 소식인데요. 라이브 방송의 채팅글을 분석해 시청자들의 감정 상태를 알려주는 웹사이트가 개발됐습니다. 충청권 대학 창업 경진대회에서 선보인 지역 대학생들의 아이디어입니다. 송영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쉴 새 없이 글이 올라옵니다. 글이 올라오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시청자들의 반응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웹사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채팅에서 사용한 단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행복, 슬픔, 분노 등 7가지 이모티콘으로 감정 상태를 알려주고 어떤 반응이 더 많은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텍스트의 감정을 분류하는 기술은 존재하였으나 실시간 스트리밍 채팅의 감정을 분류한 기술을 적용한 것은 저희가 최초입니다. 선문대 학생들로 구성된 디버그 팀이 개발한 기술인데 충청권 대학 창업 경진대회 기술 창업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은 이 기술을 이용해 컨텐츠의 주제나 언어, 표현 방식 등을 시청자들의 선호도에 맞춰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긍정이 많았던 시간대, 부정이 많았던 시간대 7가지 감정 중 하나를 택해서 가장 고도화된 시간대를 알 수 있고 다음 방송 때는 이러한 말들을 좀 더 해야겠구나, 이러한 말을 조금 더 삼가해야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한편 정부의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에 지원해 실제 창업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영화를 관람하고 선택할 때 필수로 확인하게 되는 게 영화 등급 분류죠. 기존에는 등급고지에 따라 영화를 살펴봤다면 영화를 관람하고 직접 등급을 분류해 볼 수 있는 참여형 영화제가 부산을 떠나 처음 세종에서 열렸습니다. 생생한 이색 영화제를 강현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영화 등급에 따라 영상물을 소비하던 시민들에게 직접 영화 등급을 매겨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영화 등급을 분류해보는 일명 급이 있는 영화제입니다. 그동안 줄곧 부산에서 열리다가 올해 4번째를 맞아 처음 세종에서 개최됐습니다. 일반 시민들하고 청소년들에게 등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리고자 시작하게 된 상영회고요. 이 세종시에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처음으로 부산을 벗어나서 세종시에 와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전면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져 영화제에 참여하는 학생들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영화 내용에 따라 영상물 등급을 직접 매기고 논의하며 주제나 폭력성 등의 생소했던 분류 기준을 쉽게 이해합니다. 영화를 보면서 이런 게 등급에 매겨지구나 라는 생각으로 좀 신기하고 새롭게 배운 것 같아요. 1947 보스턴을 보는데 좀 폭력성이나 모방할 만한 게 있고 어린애들이 보기엔 좀 주제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좀 12세 등급으로 매긴 것 같아요. 이색 영화제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소 어렵게 다가왔던 등급 분류는 물론 영화 콘텐츠까지 깊이 있게 확장해 살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단순히 영화를 다 함께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영화의 등급이 왜 필요한지 아이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영화 관람에서부터 영화 등급을 직접 매겨보는 생생한 관객 참여형 영화제. 앞으로 세종에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이색 기회가 더 확대되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스케이트보드 같은 경우에는 발이 안 묶여 있어요. 그래서 되게 발에 민감하고 발하고 친해져야 되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되게 기술 하나하나 성공할 때마다 성취감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안 타면 저희는 이제 도망간다라고 하는데 기술이 발에서 도망갈까 봐 추워도 타고 더워도 타고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타다가 오른쪽 발목인데 세 줄 끊어지고 왼쪽 발목인데 아킬레스건 빼고 다 끊어져 보고 왼쪽 손가락 골절도 당해봤는데 그래도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보드가 재밌고 또 좋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그때마다 저희가 느끼는 그 희열감 때문에 계속 보드를 못 잊고 나도 언젠간 저렇게 타야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그런 친구들한테 많이 이제 배우기도 하고요. 많이 피드백도 받고 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